좋은 공간 이렇게 원근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문학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관도 지역 문화센터의 거점으로서 그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올해도 다름없이 이 문학 강연이 결정이 되시는 최고의 지성인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담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창신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도서관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기련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5월에 그 작가의 만남을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이달민 시인님을 어렵게도 모신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 중간에 내려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5월 우리 문덕수 문학관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시집 남의 행과 묵혀진 지평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과 시조집, 현대가사 시집, 평론집과 더불어 영화 에세이집까지 문학의 영역이 아주 넓으신 엄청난 팔방미인이십니다. 활발한 문학 활동,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시인으로 우리 경남의 문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지역 문화 콘텐츠의 시적 변경과 확장성에 관하여입니다. 경남문인협회 회장으로서도 수고해주신 이달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달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 문단의 미세먼지 이달균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닉네임을 왜 미세먼지라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87년도에 첫 시집을 냈을 때 그때 제가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서문에 나의 책 한 권으로서 정말 단역의 역할을 좀 잘하고 싶다.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제가 주인공으로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소립시 단역의 역할로서 제 인생을 살았는데 문학 활동도 단역이 더 오래 갑니다. 주인공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 어디 갔지 하면서 잃어버리면은 이름도 잊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감도 잊혀지는데 작은 단적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표는 안 나도 저 사람 저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이러한 느낌의 기분으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역이 되기로 했고 또 지금도 미세먼지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미세먼지 만나니까 괜찮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상욱 교수가 저보고 이런 자리에 같이 만들어 보죠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뭐 서서 할 얘기도 없고 또 들려드릴 얘기도 없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미루면 또 친구로서의 어떤 얘기가 또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오늘 이 좋은 계절에 5월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 부분 괜찮다 생각되면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 제가 훨씬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약속 괜찮습니까? 네. 제가 느낄 때 약간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엑센트 우리 이제 연습이죠. 여러분 박수 칠 때 박수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할 때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박수가 나오면
개그맨이 개그를 치고 집에 가서 이거 무서웠지 해가지고 집에서 웃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 역시 이게 인생은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좀 무겁게 바카스 사실은 제가 30명이 오면은 제일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카스 30병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우리 김보근 선생님 아직까지 따지도 안 했고 제가 왜 이 바카스를 가져왔느냐 이 시간에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졸음을 쫓는데 저 얘기가 재미없더라도 이걸 먹으면 조금 졸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요새 내가 쓸 시가 없다 할 얘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소재가 없어서 글을 못 쓰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라만상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언어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우리가 덜 하고 살기 때문에 아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바카스를 놓고 말이죠. 사실은 바카스가 아니고 제가 2시간 강의가 가능합니다. 거짓말 같죠? 예, 거짓말. 바카스는 술의 신입니다. 우리가 신화만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카스는 역시 신화와 연관된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이 약은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야, 이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동아제약 바로 나오는 경우 별로 없는데 역시 여러분들 지성입니다. 동아제약의 바카스가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500억 한 2천억에서 3천억을 팝니다. 이건 제가 알았을 때 얘기고 지금 아마 더 많이 팔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우리나라의 모든 약들은 다 후불 결제입니다. 근데 이 약은 선불 결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이 3천억이 팔렸다고 하면 여기 게임이 안 됩니다. 선불로서 3천억을 파는 것과 후불로서 5천억을 파는 것하고는 전혀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 별거 들어있지 않는데 물에 뭘 타기 때문에 이 약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 약을 많이 먹겠습니까?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윤정환 시인이 평소에 이런 얘기 잘합니다. 어디 갔더니 뭐 국물 한 반도 없더라. 그래도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면서 국물 한 반 드린 겁니다. 국물 한 반이 바로 이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시면서 동시에 건더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건더기를 우리가 대웅제약에서 우루사를 만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대단한 바카스와 우루사를 동시에 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약이 간장약이고 이 약이 술을 깨는데 상당히 이제 약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히나 이게 나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 약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도 상비약이 중요한 시기니까 슈퍼에서 좀 팔게 해달라 했을 때 이건 약으로서 약국에밖에 못 팝니다만은 식품으로 만들어서 이것보다 조금 양을 키워서 식품으로도 만들어서 슈퍼에 가면 바카스 드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피곤할 때 슈퍼에 가서 달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별력과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명칭이 약대에 나온 사람인데 저걸 팔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래도 약의 효능을 갖고 있는 이 바카스를 파는데
처음에는 이 바카스의 이름이 그냥 바카스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카스 D가 되어 있죠. 왜 D를 붙였을까요? 내가 잘 알았는데 영어가 나오니까 약간 어려우시네.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바카스 드링크니까. 그렇게 D를 붙였는데 D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뭘 노리느냐? 가격을 올립니다. 이게 가격을 하나 올리는데 다른 약에도 보면 상비약처럼 팔리는 약들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앞에 뭐 D자도 붙고 F자도 붙고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리려 하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F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바카스 포르테 이래가지고 페스탈 포르테 F자를 하나 붙여서 조금 센 놈이다. 이렇게 해서 값을 좀 올리고는 합니다. 이게 마케팅의 첫 원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제 내가 김복근 선생한테 약간 배운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다가 우리 김하정 시인의 시집이 왔길래 보니까 아 이거 얘기를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살짝 붙여버리면은 나의 얘기가 1분의 얘기를 플러스 2분의 얘기를 해서 3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문학 속에서는 그게 시적 변형 여러분 좀 여러분 너무하십니다. 한 분이 당신 칠 때는 진짜 미안해지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연습해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동아제약에서 이 정도로 많이 파는데 우리 회사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양약품에서 유명한 옛날에 씨름단 유명했죠. 일양약품에서 만든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기를 좀 높여야 되니까 원비 D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타우린이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갔지만 거기는 뭘 주성분으로 하느냐? 그 안에는 인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러면 인삼이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는 뭘 하나 넣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더 좀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회사에서는 벌꿀을 넣습니다. 그래서 구론산 바몬드라 해가지고 벌꿀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서 이 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약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비타민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타민이 들어간 게 비타 500이고 비타 500이 바카스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 저변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러분 혹시 주식 많이 하십니까? 주식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늘 다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가시고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때는 바이오 제품이 괜찮았는데 지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카스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갔던 얘기들이 많은데 또 유사품 아주 완벽한 유사품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삼성제약이라는 데서 박탄디를 만듭니다. 바카스하고 박탄하고 좀 비슷하지요. 근데 결국은 그건 실패합니다. 왜냐? 오리지널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도 문학도 소설도 제대로 된 소설을 쓰면은 그 소설의 유사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걸 비슷하게 했는데 내 작품이 훨씬 좋으면은 그 작품 저절로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경제 원리가 우리 문학 속에서 그대로 발현되는 것과 같은데 제가 바카스 얘기를 가지고 자랑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역시 저는 약과 제 인생이 매우 한 길을 걸어왔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약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계사 밑에서 해야 되나 봐요. 사계사 밑에서
뱀도 팔고 진해도 팔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팔아도 똑같이 변별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매상을 빨리 올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전부 다 좌판을 펴만 놓고 아무도 입으로 흥얼거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말을 좀 더 해서 내가 하루 매상을 좀 빨리 올리고 퇴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사설지조 같은 거 좀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냐고 뭐 장군에 가냐고 인천 바다에 살다가 여름 바지는 손바지, 겨울 바지는 헛바지, 비가 들고 살을 찌개면 빵용 하고 나와야 됩니다. 접근을 했는데도 이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역시 좀 나이가 들어서 순발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저의 과거에 제 직업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어디 가서 비아니 뭐 애들은 가리는 건 안 합니다. 이걸 가서 저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딱 오면은 그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팔아야 될까 뭐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을 제가 이제 좀 줍니다. 그러려면 영어로 인천 프론토스 매니매니 사이다 해고 딱 들어가 어딘지 모르게 자기들이 나서 다 되는 말인데 뭔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뱀 하나지 땅값이 하나에 2,500원 받는 것 저는 23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98년 그날 퇴근이 가능했습니다. 3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참 이런 사설들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저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에 일하는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 깡촌에서 살면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팀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설극장, 그 가설 무대에 영화도 오고 때로는 공마담도 오고 약장수도 옵니다. 바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약장수가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 내가 약장수에 대한 박하설을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약장수가 저의 첫 문학적 스승이었습니다. 저쪽에 앉으신 선생님들 이름은 모르는데 제일 먼저 박수를 2번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약장수가 이제 왔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게 서영춘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코미디였어요. 저는 매일 자고 나면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가설극장에 와서 노를 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학교 갈 때도 살짝 빠져서 이걸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받아 적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일주일을 다니니까 이게 외워집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것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데 저한테 큰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박하서의 서사가 그러하듯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삶에서 체험했던 이야기들은 충분히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글로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쓸 게 없습니다. 원고 청탁하면 이제 뭘 쓰지요? 사실 쓸 거는 많은데 본인이 노력을 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제가 우리 고향에 노인네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해서 한때 제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엉망이 돼서 그때 시간도 때울 겸 해서 소주 대병 하나 하고 새우깡 하나 사서 마을에 있는 그 노인네들 있는 곳에 한 번씩 가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슬쩍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그분들의 세실이 너무 재미있다는 말이죠. 그 세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문학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거구나.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어릴 때 저의 세종문화회관은 상가집이었습니다. 그런 상가집에서 정말 앞소리하는 그 영감님이 꽹과리 하나만 잡으면 전체를 상주를 그렇고 온 백관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러한 것이 제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따라서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데 못 가게 하죠. 저도 살짝 모른 척하고 나와서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가면 국밥 주잖아요. 그래서 대를 하나 들면 만장을 하나 손에 쥐고 그걸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하관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거기서는 그 사람들의 예판을 듣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예술적 영감을 키우는 장소였습니다. 시조를 쓰면서 이게 제 문학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유월준 시인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20살, 21살 때 사력이라는 동인을 할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동인 회고를 만들고 할 때 제가 앙촉꽃 사슬이라는 그런 자유시로서 그 당시에 사슬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메추리 사냥을 가세 팔자세 눈알 분주히 분치라고 괴자 흔들며 아픈 국거리 맞추며 목매어 죽은 남이 혼백 따먹으러 가시 아주 긴 시입니다. 다 외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시를 내가 왜 썼느냐? 하나의 신화를 스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하나 죽었습니다. 나는 어렸기 때문에 그 누나가 왜 죽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누나가 고종산이라는 산 위에 목을 달아내고 죽었어요. 사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함께 로맨스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남들에게 지탄받을지 모르니까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면서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던 것은 싸움이 벌어져요. 그 산의 산주와 그 나무가 매어진 나무가 내 딸 때문에 이 나무가 약이 된다. 또 산주는 이게 우리 산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나무가 아니냐. 허리병을 고친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때 다 민간신앙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린 제 마음에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그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경제, 돈 너무나 힘든 그 삶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낭이 혼백을 내가 따먹으러 가는데 화두짝을 치면서 오늘 밤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런 시로 망촉꽃 사설이라는 시를 씁니다. 써놓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보면 물론 사설적 구성이나 그 다음에 이야기들도 매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저를 키워주는 데는 하나의 역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주와 인간 그리고 사람과의 영광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도시에서 파편화되어가는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민속과 민중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설적 이야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시를 씁니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들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오광대 구경을 한 10년 다녔습니다. 그때 오광대 구경하면서 느닷없이 팔을 쓰고 바로 문둥북춤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문둥북춤이 어느 날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고사를 지내고 난 뒤에 첫 시작을 이렇게 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오광대 팬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서사를 그분들이 알지는 못해요. 어릴 때부터 조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에게 춤사위를 배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영혼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춤사위 하나 배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금산 뭐 조용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몇 편 썼어요. 그래서 성성경 시인하고 제가 진주에 드라이브 삼아 놀러 가다가 한번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성신이 형님 이거 이대로 두지 말고 이건 책을 하나 엮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해가지고 한 보름 동안 정말 끊이지 않게 그 작품에 대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쓰다가 집에를 가지 못했어요. 집에 가다가 다시 생각나서 제 사무실에 와서 또 쓰다가 다시 좀 졸다가 다시 집에 가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쓰고 이러다가 이빨이 4개나 나가고 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나갔겠습니까? 원래 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기 이야기할 때는 약간 불확실합니다. 또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나누고 글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시간도 내가 놓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2009년도에 나온 이 시집입니다. 이 시집인데 참 저로서는 매우 2009년도에 마산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그때 겁도 없이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극장에서 출판 기념회 하는데 내가 지금 돌아도 많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한 200명 오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좀 저로서는 뿌듯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을 그래도 되나 안 되나 3쇄를 찍었습니다. 찍고 우리 이제 세종대학에서 김태전이라는 한 그 대학원 다니던 학생이 석사 학위 논문을 제 시집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게 됐냐 하니까 저하고는 아무런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교보문고에서 제 책을 보고 자기들이 무용을 하니까 이것을 고전 무용으로 올리지 않고 현대 무용으로 각색해서 그렇게 한번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학위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구나 이 고전의 이야기를 현대의 이야기로 끌고 가려 하면은 이게 어쩌면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더 큰 이유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주 귀한 우리 손님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윤옥은 선생인데 지금 말뚝이 가나사대가 오페라로 열심히 전국을 다녀 공연되고 있는 줄은 소문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보신 적은 별로 없는데요. 거기에 말뚝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이십니다. 우리 윤옥은 선생이 이제 전우경 작곡가에게 내가 대본을 써서 보냈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작곡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도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 의기투합을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마당극이지만은 성악의 형태로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양산시, 진주시에 2번, 부산시에서 2번, 그 다음 이천시 쭉 다니면서 합천군에서도 했습니다. 올해는 통영시와 전주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유료, 무료 관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문인들이 너무 안 온다는 거. 요게 일반인들 진짜 많이 왔어요. 그게 좀 우리 이 자리에 김옥근 선배님이 와 계신데 김 선배님이 부산에서 우리가 공연할 때 직접 네 분이 함께 오셨고 또 이걸 가지고 시극으로 만들어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할 때도 그때 오셨습니다. 장편 시극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테마가 있으니까 오강대 이 말뚝이 가라사대 오페라는 1, 2과장을 갖고 만들었고 제가 그 시극은 전체 5과장을 다 했는데 오늘 좀 봐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요. 그 오신 분들이 왔으면은 함께 저하고 또 다른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랬을 건데 못 온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우리 이호근 선생이 내가 쓴 시가 전혀 시는 약간 그 노래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노래로 불려지는지 이 자리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하나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이때 박수 크게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바리톤 윤오건입니다. 네, 제가 서양 음악을 전공을 해서 지금은 저기 진주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우리 이달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스톱해놓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끝나면 저는 바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로요. 네, 우리 이달규 선생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서양 음악을 기초로 했지만은 서양 음악과 진짜 우리의 시조와 그리고 이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한국 무용을 전공하신 서울에 계신 유명한 또 선생님께 한국 무용까지 제가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 또 할 때 다시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용은 지금 사실 안 되는데 몸이 지금 운동해서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원래 뭐 피아노나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단의 그 같이 노래하는 그런 장면인데 마이크 없이 잠시 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잠시 이 시조를 노래로 만들어진 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습니다. 가끈도 풀어버리고 반상글레 벗겨놓고 고쳐야 할 법이 있거든. 벚꽃 들고 벚꽃 치고 벚꽃이 다 꼴리거든. 벚꽃 치고 벚꽃 치고 내 깡병 호보강뱅이 허물 벗듯 발심 먹고 놀아보세. 발심 먹고 놀아보세. 발심 먹고 놀아보세. 하시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혹시 다른 것도 조금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앵콜. 뭐든지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이게 잠시만요. 주목하신 거 하면 돼. 그렇습니까? 그래도 오늘 또 뜻깊은 날인데 제가 이게 보통 이제 연주가 있으면은 제가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네. 음악이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가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와서 지금 컨닝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좋아.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우리 이달규 선생님 시조에 있는 곡을 한 곡 더 하고 혹시나 앵콜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때 미리 앵콜은 저희 이달규 선생님이 또 시조로 만들어진 곡 우선 한 곡 하고 그러면 네 혹시나 앵콜이 나오면 그때 이게
민복인 노론소론 저들끼리 작다하여 찜쪄 먹고 고아 먹고 죄송합니다. 개평도 안 주길래 하만 말뚝이 의령 말뚝이 끼리끼리 모여 개 만들고 오는 길이요. 네. 오늘 날씨 좋지 않습니까? 날씨 좋은 날에 오늘 또 좋은 강연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오솔레미오 짧게 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f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mamma tu sole, che bello in me, oh sole mio, stai fronte a te, oh sole mio, stai fronte a te, stai fronte a te. 프로그램을 듣자면 오늘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강의 도중에 왔다 가는 길이라 지금 바로 또 진주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윤호근 선생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있어서 아유, 열어봅시다. 제가 노는 밤 지내였습니다. 제가 문단에 자주 못 나가고 이래서 이달기가 저기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럴 때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서로 좋은 분들에게 나 가서 이런 데서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그냥 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저라도 저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한번 뛰어다니 보려고 이런 일도 하고 시급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통영 전주까지는 좀 멀고 통영에서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런 참 가난한 한 시인이 이런 작업하는데 여러분 좀 한번 오셔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또 와서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페라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저분들이 모여서 전국의 각지에 다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모이고 또 연습해야 되고 분장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또 출연료 줘야 되고 지휘자에게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분장기라든지 무대 의상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공연할 때마다 제 대본료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 속에 숨어있는 시를 끄집어내서 독자들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 시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작품이지만 제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음악인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확장되는 우리가 문학이 문학 하나로서 깔짝깔짝 써놓고 막 자기 혼자 잘났다 청구하라고 주석이 싫어한다 이런 욕도 항상 많아요. 근데 따져보면 작품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이래 어깨 걸고 서로 다소 못난 작품도 잘났다 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울렁떠울렁 우리가 혼을 서로 나누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혼자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어깨를 걸고
또 누군가가 뭘 할 때 좀 관심도 가져주고 이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학을 융성 발전시키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제 노래가 어떻게 변주됐나 하면요. 시는 이렇습니다. 여보시오. 소인은 말뚝이 알아요? 들에 가면 나무 말뚝, 고개에 가면 강철 말뚝, 가수지뱅 공이 말뚝, 그런 말뚝이 아니오라. 가슴 녹이는 민심의 의사 또 말뚝이라 불러주. 내 3년 잘 못 만나 분하게 울어요. 미치고 환장할 땐 지체 없이 기별하시고 내 이놈을 득달같이 쫓아가서 묵사발 만든 후에 잡아뜨리고 깔고 앉아서 딸녀를 사귀고 쓰긴 척한 방귀 한 방울 콧구멍에 정조정하여 푸시시시피 통쾌하고 고소하다. 가끔도 풀어버리고 반상물에 벗겨놓고 고쳐야 할 법이 있거든. 벗고들고 벗고치고 벗고치다 돌리거든. 벗고치고 벗고치고 내 깽면 호강뱀이 허물 벗듯 훨씬 벗고 놀아보세. 요게 나는 말투기로 소이다 13번씩 나는 말투기로 소이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로서 56편을 제가 이 시집에 썼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를 쓰게 된 것은 어릴 때 제게 가르쳐줬던 그 공마담 또 그분들의 각설이적 영혼 이런 것이 제게 큰 스승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광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광대의 혼을 언어로 실어서 우리 삶과 함께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시집을 내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시집으로 인해서 석사 논문도 나오고 또 오페라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작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극했던 사람들하고 좀 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노래를 같이 하나 불러봤으면 싶어서 그랬거든요. 이 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극에서의 무대는 바로 광대들이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저쪽에서 무대 뒤에서 쭉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무리 이때 살짝 나와야 됩니다. 한무리 광대편을 허이허이 재넘는다. 소리 꽹과리에 마음은 바쁘지마. 장보야 끄지 말고 나날이야 날지 마라. 꽃지는 근성으로 별 하나 피어나고 헬지는 나그래도 쉬어갈 길이 있으니 한 세상 펼치면 마당이요 한 세상 접으면 외탈이 강물 가고 걷고 저도 강산에 눈물이 없네. 걸치고 사랑이야 걸치고 사랑이야. 꽃이되어야 열매 맺지 내일은 말뚝이로 잔마당 울려라 볼까. 고성만 자랑만에 차오르는 밀물처럼 첩첩산 무양산을 광대편을 온다. 그 빚은 생의 끝자락 바람에 털러긴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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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랄lal랄l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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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산 무양산을 황대패 넘어온다. 구비진 세계 끝자락 바람에 흘러 인타. 이게 아주 이 시기에
이 시집에 여는 시인데 이제 이런저런 여러 광대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기 전에 함께 모여서 논다면 어떨까? 사실은 오간대에서는 이런 장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첫 서시로 구성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작곡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걸 가지고 이 노래는 우리 오페라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우리 많은 작곡가들이 제시를 가지고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하죠. 이병욱 교수가 작곡을 해서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시극에서 같이 부르면서 그 시극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왜 제가 이제 사설이 굉장히 중요하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그리고 우리 시조단에 사설 시조가 약간 경시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광수라든지 최남선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노선승도 마찬가지인데 시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너무나 단시조 내지는 연시조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3434, 3543 45자를 위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이 됐고 그 뜻을 이어가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것이야말로 시조인양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조의 가장 최고의 점수는 사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설이 원하는 이야기 김덕현 우리 교육자님도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사설상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제일 많이 불려졌을 때는 임난과 정유재란 이후에 많이 불려졌습니다. 왜냐?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폐해졌을 때 그리고 그때는 이미 반상의 구변도 많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반을 믿고 있었는데 임금을 믿고 있었는데 임금은 우리를 두고 도망가 버리고 일반 기층 민중들은 할 말이 없었는데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설 시조를 쓰면서 남녀 상일지사도 고려가요에서 엄청나게 많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조선조에는 쭉 없어졌다가 그때 뭐 고려가요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전춘 별사 같은 거 얼음 위에 댄잎자리고 네가 나와 어느 죽을 방지 이밤든지 세우치라 이밤든지 세우치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녀 상일지사인데 실제 그 속에 있는 우리 민중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라든지 또 육체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숭고한 것인데 그것이 나쁜 것이냐 우리 잘못 호도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설 시조가 들어오면서부터 결국은 지금 이제 랩은 우리가 쭉 노래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노래는 사실은 세계의 노래를 만들어진 것은 흑인 영가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민요 그 이후에 그 흑인들이 배에 실려서 남미에 미국으로 이렇게 끌려왔을 때 얼마나 힘들게 거기서 끌려왔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와서 그 목화밭에서 또는 커피를 이렇게 채취하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거의 뭐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서름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데 없으니까 노래로 시작하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향 이야기도 하면서 흑인 연가가 시작합니다. 흑인 연가가 시작하다가 그것이 쭉 오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막 월남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전쟁을 몇 번 뭐 1, 2차 대전을 뭐 이후에 겪으면서 슬픔에 관한 이렇게 재즈 뭐 그다음 블루스 이런 것들이 리듬과 겹치면서 R&B 뭐 리듬의 블루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다시 많은 힙합이 나오게 되고 힙합에다가 뭐 랩을 갖다 붙인 경우는 우리 K-팝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고려 가요가 있었고 그 이전에 향가가 있었고 세상사는 예수미제 입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한 입고 가나를 입고 나는 하단가자라고 가는 것보다 다음이 다차는 맞볼래 토닥까지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단 음악이 있는 노래들이 과거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문학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시조를 배우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안 배워주고 시조 3434 가르치는 거기서부터 시조를 가르치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니까 중장을 길게 늘리거나 아니면 소장을 길게 늘어서 어시조나 사설이 왔는데 사설 아무나 쓰면 안 되긴 안 돼요. 산문시를 써놓고 사설시조라고 발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설시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못 쓰는 사람이 또 욕을 많이 합니다. 사설사가. 그런데 실제로는 사설시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다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사설시조는요. 옛날에는 일반 우리 시조들은 사대부들의 문학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만 실제로 이거 뭐 우리 요 계시잖아요. 우리 김재준 선생님이 시조장 하시지만 길잖아요. 짧은 시를 엄청 길게 노래합니다. 근데 사설도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좀 많아지고 내가 어제 하고자 했던 한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오다가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소 부족하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세시를 좀 해서 갖다 붙여서 사설지조를 쓰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제 시집이 또 제가 쓰는 사설지조가 설령 사설지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산문시라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저는 사설지조로 생각하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곡하는 사람들이나 타 장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곡을 붙이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여서 또 노래도 하고 수원시립 합창단 같은 데서도 제 시 예인열정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부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수원시립 이달균 뭐 치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1등 한 작품이거든요. 콘테스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의 가락 속에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어떤 그런 근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적 환경은 얼마든지 많다. 많은데 우리가 쓸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노력을 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드리고 또 발표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으면 발표해서 함께 어울더울 살아가는 문학을 하고 싶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문학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당을 펴놓고 아까 얘기했죠. 접으면 외줄타기고 펼치면 마당이다. 저는 마당에서 노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당에서 노는 기다림과 함께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서로 애환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좋은 작가로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얘기를 두서없습니다만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